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징계는 이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권력의 어느 단계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잖아요. 예, 뉴스탑10이 뽑은 2위와 5위 얘기 지금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 인생에서 이번 징계위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 겨울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징계위 때는요, 무려 본인이 3시간 동안 입장을 소명한 바 있습니다. 7년 전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좀 윤 총장 얘기를 하나 해볼 텐데 화면에도 잠시 뒤에 나올 테지만 윤 총장 측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출근길과 퇴근길 모습이 요즘 카메라에 잘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장혜철 평론가님. 징계의 불출석, 출석에 대해 막판까지 좀 고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우선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총장 본인이 직접 징계위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나가지 않고 이양구 변호사 등 특별 변호인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어떤 처신이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앞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징계위원들, 선임된 징계위원들이 추미애 장관 쪽으로 많이 편향된 인사라는 언론의 보도도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윤 총장이 직접 가서 그곳에서 막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또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평정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특별 변호인이 나가서 차분하게 본인의 어떤 법적인 권한 안에서 주장, 이 징계위나 징계 절차가 얼마나 부당한지 주장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를 결정하게 되면 일단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해서 그 부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 잠깐 직무를 손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징계위에서 하루나 또는 그 이상 시간을 쏟을 시간에 밀려있는 여러 가지 수사 관련된 업무들, 특히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는요, 벌써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구속 이후에 당연히 그 윗선, 백운규 전 장관이나 최이봉 전 비서관, 그러니까 청와대나 고위층의 개입이 있지 않았는가, 지시가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후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중요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본인이 조금이라도 챙겨보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사실은 이 남겨진 기간 동안 더 해야 될 검찰총장으로서의 중요한 직무라는 아마 그런 판단도 오늘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불출석을 했다. 이도훈 의원님, 네.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전원 입장이 좀 나온 것 중에 저 반대쪽에서 아무리 무법과 위법을 저질러도 우리는 절차를 따라가야 한다. 위법하지만 따를 것.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은 이번 사건을 굉장히 검찰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사건이지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거는 검찰의 독립, 그다음에 그 정치적 중립, 이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법률 대리인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도 그 검찰 내에 대표적인 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번 사건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사건은 거의 다 제쳐놓고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2년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그 특별수사단이 구성돼서 수사를 했는데 그것처럼 아마 역사적인 이런 결정, 법적 다툼이 될 거다. 1972년에 참여했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은 하지 않더라도 세세하게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제 어차피 그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상세하게 그 정리된 내용을 그 법원에 제출한다면 지난 그 직무정지 때 서울 그 행정법원에서 내린 결정과 결정처럼 윤 총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공정한 판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본인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 할 생각이다. 정 변호사님. 실제로 그런데 직권남용의 증거를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징계위 자체에서도 뭔가 위법 논란이 있는 것도 다 축적을 하고 나중에 이걸 행정소송으로 좀 윤 총장이 대비를 한다는 겁니까? 당연하겠죠. 기본적으로 윤 총장 개인은 추 장관의 징계위원회 해부라든지 그런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무법과 위법이 있으면 그러한 무법과 위를 찾아내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법치주의거든요. 그럼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더더군다나 이것처럼 서로 그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 이유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런 얘기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저런 무법과 위법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서 왜 우리가 국정농단으로 처벌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거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원하는 겁니다. 윤 총장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런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거고요. 만약에 징계가 물론 어떤 식으로 그렇겠죠. 나오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아직 징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징계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과정들을 봤을 때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는 사실상 판정승을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1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인데요. 저희가 그 화면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 부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참 1년 내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광욱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여기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는 해놨는데 정말 이게 누구와의 승패를 나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감찰위, 행정법원 모두 다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특히 추 장관이 제일 뼈아파하는 건 아마 이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아닐까 싶은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공통점은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징계 과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인데 지금 내용적인 문제는 사실상 아무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처음으로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6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가 나온다면 사실상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불복하고 그러면 이제 또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법리 다툼으로 이어지고 이제 소송이 이어지고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그만큼 뭔가
아주 정치하게 이렇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평론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다수의 어떤 검사들이 사실상 이제 등을 돌렸다. 예. 저는 뭐 그거는 추미애 장관도 예상했다고 봐요. 이게 검찰 개혁의 가장 본질은 사실은 검찰의 기본적인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상징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차적 하자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뭐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검찰이라는 중거 집단의 정체성을 부착시키는 모든 검사들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 설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은 오히려 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목소리보다 뭐 이걸 검찰 개혁에 반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일부의 시각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감찰위가 결론 내린 것,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 이 자체가 오히려 더더욱 추장관에게 뼈아픈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 권한을 내려놓는 것,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 하자를 내고 있으니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또 하나 추미애 장관이 특수부 출신인 윤석열 총장을 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는 지적과 시각도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좀 무리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때부터도 검찰총장을 특수부 출신 임명한 게 과연 맞느냐. 또 저희들로서는 돌이켜서 반성해야 될 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오늘 징계위 직전까지 있었던 뭐 한 4-5번의 부딪힘에서 법리적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특수부 출신인 윤석열 총장 쪽이 잘 준비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특수부 출신이 아니고요. 그냥 형사부 검사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는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과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저분이 그래도 판사를 10년을 하신 분인데 떠나신 지 벌써 20몇 년이거든요. 법조 인생을 안 하시고 정치를 하신 지. 그래서 이게 법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셨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윤석열 그 총장이 아주 뭐 뛰어난 법이론이나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 지금까지 오전오승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경우에는 다 윤 총장이 주장하던 결론이 지금까지 나올 걸 예상을 했거든요. 가장 쉬운 예가 직무정지하는 경우에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하면 거기다 받아줍니다. 근데 그걸 예상을 못했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법조인으로서. 근데 예상을 하고도 했다면 그건 무시를 하는 걸로 보고요.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법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치밀하게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평소에 정치인으로 20여 년 살아오셨으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반해서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법대로 거기에 대해서 맞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특히 이거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두 분의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제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추 장관님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법리 검토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바른 그런 법 이론에 따라서 윤 총장이 잘못이 있다면 그걸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 주변에는 법대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인 화면에도 자주 나왔던 이완구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군배 상태에 두는 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그 측면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의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있다. 법대 동기 연수원 선배 이완규 변호사. 장현철 평론가님. 과거에는 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임명을 될 당시에는 비판했었는데 지금은 변호를 하고 있고 얘기의 핵심은 결국 이완규 변호사만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밝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임명될 때 청와대가 절차 무시했다는 글을 올리고 이완규 변호사가 당시 검사였는데요.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승진 인사에 반대해서 옷을 벗은 겁니다. 악연으로 따지면 이만한 악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이 수사팀이 전 정권 적폐 수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권남용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판결이 나온 걸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전 의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완구 변호사가 국내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수사팀의 직권남용 수사 기소를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 이완구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의 변호를 최근 올인하다시피 맡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윤석열 총장과의 개인적인 인연, 윤 총장 라인이라서 같은 서울법대 동문이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전부터 꾸준히 이 직권남용의 무리한 적용에 대해서 이 소신 있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던 법학 전문가로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것이 법치주의적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저는 그 신념 때문에 이완구 변호사가 나섰고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변호사의 변호가 사심 없는 변호라서 일단 행정병원에서 이 조미연 판사 같은 경우도 이완구 변호사의 의견을 대부분 판결문에 많이 반영했다고 하거든요. 이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강적을 만난 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고심 끝에 징계위에는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입니다. 주변 전원에 따르면 위법해도 따르겠다는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관련해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